자, if 함수. 자, if는 조건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if 함수는 조건식, 이 조건식이라 하는 건, 자, 조건식 값 1, 값 2 하는 거는, 값 1은 이 조건식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고요. 비교.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비교를 반드시 합니다. 비교를 하고 나면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판정이 내려지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인수에서 우리가 뭐가 뭐이면, 뭐가 뭐보다 크면, 뭐와 같으면, 작으면 이렇게 반드시 비교를 한다고요. 그 비교를 한 상태에서 참이면 나올 결과값. 그래서 값 1자리는 참일 때, true일 때, true라고 적어볼까요? 같은 형태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 결과가 true일 때 적혀질 값, true일 때 적혀질 값. 그 다음 이 결과가 false일 때 적혀질 값. 그게 값 1, 값 2 자리입니다. 참이면 값 1을 표시하고 거짓이면 값 2를 표시하라고. 그래서 if의 구조는 어떤 복잡한 if도 무조건 요 칸 3개예요. 3개. 조건식, 참일 때, 거짓일 때 우리가 어떤 조건 비교를 하고, 조건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하면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오니까 참일 때 처리할 거, 참일 때 처리할 거, 거짓일 때 처리할 거 이렇게 분배되어지는 거라고요. 참일 때는 이렇게, 거짓일 땐 이렇게 하라고 명령 내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잠깐만요, 확대를 좀 더 시켜볼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요거 비교를 했어요. 비교, 참이면 5, 거짓이면 0. 자, C4번 셀의 내용이 10이면요. 답은 뭐 나와야 됩니까? C4번 셀이 10이면 10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참, 거짓. 뭡니까? 비교를 하니까 거짓인 거 알죠? 그럼 거짓이면 답은 여기 있는 거.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그러면 이거 답은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C4번 셀이 30이면요. 30이면 20보다 크거나 같죠? 참이죠? 그러면 참일 때 적혀질 거 5. 이렇게 답 나온다고요. 요 셀의 내용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일 때는 이거, 거짓일 땐 요거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구조는, 그래서 답으로 올 것이 2개면 조건 비교를 한번 하고, 그래서 답으로 올 것이 참일 때 이거, 거짓일 때 이거 이렇게 2가지면 우리는 if 한 번이면 되는데, 조건 비교가 더 들어갈 때는 if도 2번을 하는 거죠. 자, C4번 셀의 값이 20 이상이면 5, 요거는 위에 거고, 밑에 설명 걸 볼게요. 밑에 거는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 비교가, 자, C4번 셀의 값이 20 이상이면 5라고, 자, 비교를 했어요. C4번 셀이 20 이상인가 비교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죠. 참이면 5라고 답하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C4번 셀의 값이,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0 이상이면, 요 뒤에 10이라고 적혀 있네요. 10 이상이면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면 다시 또 비교하는 겁니다. C4번 셀이 10 이상인가 비교해서 10 이상이면 3, 그렇지 않으면, 교재 보고 있어요. 자, 저기 가려져서 안 보여가지고 1. 자, 답의 결과가 5, 3, 1 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 C4번 셀의 값이 30이면요. C4번 셀의 값이 30이면 5로 결론이 나겠죠. C4번 셀의 값이 얼마를 할까요? 15면요. 15예요. 15면 거짓이죠.
거짓이면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15가 10보다 크거나 같은가? 맞죠? 그러면 답은 3. C4번 셀의 값이 5예요. 5면은 크거나 같다 20 했더니 틀렸죠? 그럼 거짓 자리로 갔어요. 거짓 자리를 갔을 때 5면 또 5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또 거짓이죠? 그럼 답은 1이에요. 이렇게 조건 한번 비교하면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데, 자, 세 가지 결론이 나려면 조건 비교를 또 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분배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if 함수문으로 쓰면 if 함수 안에 C4번 셀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비교를 했죠. 요 비교식. 그리고 쉼표 찍고 참이면 5. 지금 요거 다 그대로 적는 겁니다. 참이면 5로 결정이 나고 거짓일 때 요 한 통 덩어리째로 자, 거짓일 때 if 갈로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조건식 참 거짓이 완성되고 나면 요 if가 끝이 나는 거예요.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요 거짓 자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비교하고 있잖아요. 다시 C4번 셀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3, 그렇지 않으면 1. 자, 지금 제가 색깔로 구분해 드렸듯이 이 그냥 검정색으로 한 줄 있더라도 이걸 보고 아, 여기까지 조건식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5, 세 번째 인수 이만큼. 함수가 시작됐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니까 아, 여기가 거짓 자리구나. 거짓일 때 다시 한 번 더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요게 요 함수 구조가 자, 전체 이 if 구조문 안에 작은 함수 if문이 또 들어있는 이 전체 안에 거짓 자리에 요게 또 들어있는 그 형태가 한 줄 이 구문 안에서 구조적으로 보여야 돼요. 입체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냥 편편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죠? 전체 구조 안에서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새로운 if문이 들어간 겁니다. 전체 if문 안에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이거. 그래서 거짓일 때 요 if문 자체도 또 한 번 더 조건식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색깔 없이 표현해도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답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풀지 몰랐어도 답지 딱 봤을 때 아, 여기가 조건이고 참이고 거짓자리구나. 그 파악이 돼야 뺏겨 쓸 수도 있죠. 그냥 이해를 하고 답지를 보더라도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데 답지 보고 그냥 한자 뺏겨 쓰는 건 공부 아닙니다. 이 한 줄을 답지의 한 줄을 해석을 한 다음에 이해된 대로 내가 식을 써봐야 돼요. 그게 한 줄 식을 보고 이해 안 됐는데 써서 답 나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괜히 하는 노동이고. 자, 그래서 if 구문 안에 조건식 참 거짓. 다행히 엑셀 창에서 하면 갈로의 짝은 보여주죠. 색깔로 갈로의 짝의 색을 보여주죠. 색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항상 맨 바깥에 여러 if가 있었다면 맨 바깥에는 검정색 갈로가 들어갑니다. 그죠? 맨 바깥에는 검정색 갈로가 있어요. 요 두 번의 if가 이해되면 세 번의 if든 네 번의 if든 그거는 다 똑같은 거죠. 그 if 구조를 일단 이해하는 문제들을 여러 개 풀면서 중첩된 if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은 그 if 구문 안에, 그 if 안에서 조건 자체가 또 여러 개 있을 때, 자, if문 안에서, 자, if문 안에서 참 조건식, 참 거짓, 요거는 똑같은데 조건 비교는 한 번만 하는데 이 조건 내용이 여러 개 있다면 이때는 조건 여러 개를 표현하는 AND 함수 속에서 조건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or 함수 속에서 조건식을 여러 개 표현해서 요 조건식을 적는 요 안에서 끝나줘야 돼요. 이 조건식 적을 때 여러 조건이 있을 때 and 함수 안에 넣어주면 이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다 참이라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이 or 안에 넣으면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거나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nd 함수 안에는 and라는 함수 안에서 조건식을 적었더니 참 이럴 때는 참이 되는데, and 함수 안에서 조건식들의 결과가 이게 거짓이 한 개라도 있다 그러면 참이 안 나오고 거짓이라고 답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올 수 있는 것이 and 함수예요. or 함수는 자 하나라도 뭐 이렇게 거짓이 하나쯤 있어도 한 개만이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라고 답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일 때만 거짓 나오고 한 개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모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진다면 and죠. 다음에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라도 이거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or 함수 안에 우리가 국어의 단어 뜻을 이해하시면 다 만족해야 되는 건지 한 개만이라도 만족하면 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and나 or 함수로 해서 조건식 안에서 다 끝나줘야 돼. 이 갈로는 뒤에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갈로가 끝나줘야 이 조건식 자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nd나 or 함수도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가지 함수가 같이 섞여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함수가 같이 섞여서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 자, 이러면 여기는 또는이고 여기는 이고잖아요. 자, 국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 요 문장만 보면 국어가 70점 이상이라도 되고 수학이 70점 이상이라도 되죠.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요거는 or 안에서 국어 점수 셀이 70점 이상 또는 수학 점수 셀이 70점 이상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 거고, 자, 이 조건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 조건 이거를 하나의 조건으로 그 다음 또 평균 조건이니까 그리고 이 조건 하나 그리고 이 조건, 그러니까 이 전체 요 전체가 and 안에서 한 개의 조건식 그리고 평균 셀이 60 이상 두 개의 조건식입니다. 요 구조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평균은 요 전체 하나 둘이 and 안에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입체 구조가 문장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상황들 실생활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국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이 말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70점 이상이라도 되니까 그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전체 한 덩어리 하고 그리고 이거가 만족돼야 되니까 이 전체 or 함수식 한 덩어리가 and의 하나의 식으로 들어가고 이거 만족하고 그리고니까 and 안에서 요거 평균 조건 두 개의 조건식이 들어갔습니다. and 조건식 안에 or 함수식이 한 번 더 들어간 구조예요. 그래서 and나 or를 이용해서 여러 조건을 복잡하게 내면 우리 시험 난이도가 이것도 복잡하게 내고 이것도 다 셋 다 복잡하게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처럼
if의 거짓자리를 중첩해서 또 비교 또 비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건을 좀 더 어렵게 하든지, 아니면 조건은 간단한데 여기를 좀 더 참을 때 그냥 단순히 5, 10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참을 때 어떤 계산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복잡하든지, 뭐 셋 중에 보통 한 개 정도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죠. 네. 이거 전체이고 이거니까 and로 이거 전체이고 이거예요. and 함수 안에서 쉼표 찍어서 표현하면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를 요걸 적어 놓으시고 and와 or이 같이 섞여지는 조건식을 보시면 됩니다. 또는 복잡해지면 and, or이 같이 안 섞여도 어떤 조건식 안에 여기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서 비교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and나 or 함수 안에 조건식 하나하나는 다 뭐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 크다, 작다, 뭔가 비교를 해야 참이다, 거짓이다 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true, false는 그냥 이렇게 true 갈로 열고 닫으면 true, false 갈로 열고 닫으면 false,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다음 not도 그냥 참이면 답이 거짓 나오고 거짓이면 참 나오고 그게 다예요. 자, 그다음 페이지 119페이지는 if 에라 함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 비교는 하지만 여기서는 if 에라는 수식이 옵니다. 어떤 수식이든, 우리가 vlookup 수식이든 이런 그냥 단순한 나누기 수식이든 계산식이 와서 이 식에 오류가 있으면 요 뒤에 두 번째 인수로 적어준 값이 나오고, 요 식에 오류가 없으면 요 수식의 결과 답이 나오고,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정한 반환값 요거, 지정한 반환값 여기 적힌 값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식 결과가 반환된다. 자, 지금 if 에라에 사를 가로 나누라고 했어요. 4 나누기 가 답이 없죠. 네, 그러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오류가 생기면 요 뒤에 있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4 나누기 2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거 답은 계산이 돼서 오류가 없이 계산되겠죠. 그럼 2라고 답 나오는 거고, 이 수식에 오류가 있으면 요 뒤에 걸로, 오류가 없으면 이 식의 답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if 에라고요. 그래서 다른 계산식을 다 하신 다음에 바깥에다가 한 번 더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함수의 이름이 if가 아니고 ifs가 되면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는 if 함수만 가지고 있으면 조건 비교를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또다시 if, 또 들어가서 또 조건식, 참일 때, 거짓일 때 또 if, 또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또 if,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결론이 나면 요거 이 if 닫히고 요 if 닫히고 요 if가 닫혀서 중첩한 if를, if 안에 거짓 자리에 또 if, 그 안에 거짓 자리에 또 if, if 안에 if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3개 정도 돼도 이만큼이나 식이 길어지는데, 더 많아지면 또 if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 여러 번 안 적어도 되게 조건식, 이거 만족하면 이걸로, 이거 만족하면 이걸로, true라는 건 나머지 이거 아닌 나머지 전부 다 참이라고 보고 이걸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90 이상이면 A라고, 그 다음 80 이상이면 B라고. 이때 80 이상은요, 이거 거쳐서 왔는 거니까 90 미만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90 미만, 80 이상이면 B,
추루라는 건 나머지는 C 이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건 비교가 여러 번 필요할 때 그럴 때 그냥 조건식 참일대의 값, 조건식 2가 참일대의 값, 조건식 3이 참일대의 값 이렇게 쭉 그냥 이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이 자체 안에서 조건식 참일대 또 조건식 참일대 조건식 참일대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건식이 여러 번 조건 비교해야 될 때 좀 더 단순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스위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두 함수는 우리가 최근 버전 2021 버전으로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 거라서 샘플 문제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몇 개의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오히려 if보다 또는 choose보다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조건식이 그냥 A 2번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비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추주 같으면 어때요? 추주의 식은 추주 1, 2, 3, 4 번호 오죠. 번호 오고 이 번호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번호가 몇 번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번호까지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요거는 무조건 1, 2, 3, 4 이렇게 딱딱 차례대로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스위치는요. 여기에 어떤 한 값을 놓고 이거가 1이면 자, 앞에 스위치 함수는 꼭 번호가 아니라도 돼요. 어떤 그냥 식 하나만 오면 돼요. 이때 이 조건식이라는 건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요일 나오는 거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냥 위크데이 만약에 해주면 자, 위크데이 값이 1, 2, 3, 4, 5, 6, 7까지 나오면 만약 추주 같으면 7개 다 넣어야 되잖아요. 스위치는 그냥 이거를 넣고 1 적어주면 이 자리가 이거가 1이면 이런 의미가 돼요. 1과 같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추주도 우리가 비교 안 하듯이 스위치도 뭐와 같다 이렇게 비교 안 해요. 그냥 이거면 일요일 1 그다음에 이것처럼 7이면 7 토요일 또 뭐 예를 6도 더 하고 싶다. 6이면 얼마죠? 금요일.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그냥 쭉 하면 돼요. 나머지 대응하는 게 없으면 자, 나머지 자, 결과값 1이면 요 결과면 요 반환값으로 요 결과면 요 반환값으로 그런 식으로 쭉 그냥 연결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적고 뭐 갈로 닫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랩트 함수였는데 이게 문자 뭐 m이면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주는 번호 오는 것들밖에 못하지만 이거면 남성용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직접 부등어 써서 크다 같다 이런 거 쓰지 않는다고요. 안 쓰고 요거식 하나 넣어놓고는 요거가 이거면 조건식으로 조건과 비교할 어떤 부분을 넣고 이 결과가 m이면 결과가 1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예제를 통해서 이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형식이라서 비교를 안 하니까 추주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거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비교식을 적는 게 아니라 요인수 따로따로 구분해서 적어요. W면 요
이렇게.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앞에 우리 배웠던 if가 중첩되는 거 그걸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ifs. 또 choose가 번호로 묶여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또 해결해 주는 게 스위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예전보다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제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그 함수들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함수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120페이지 볼게요. 자,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기본 if 또는 choose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거부터 제대로 익히시고 이렇게 추가되어진 함수들도 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if는 다른 함수와 달리 일단은 if는 문제 문장을 딴 함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볼 수 있는데 if는 정확히 문제 문장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총 휴가 일수 이 1번에서 사용 일수 이건 범위 여러 개 했다고 이 범위를 다 빼는 게 아니고 그죠? 그 한 개의 행에 대해서 빼겠죠. 요 값을 뺀 일수가 빼라 하면 그냥 이거 빼기 이거 총 휴가 일수 빼기 사용 일수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뺀 값이 뭐 빼기 뭐를 했는 값이 8일 이상이면 8 이상 요게 조건식 참일 때 이거 그 다음 거짓이면 다시 한번 또 비교하네요. 8일 미만 4일 이상 8일 미만은 두 번째 비교할 때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미 8 이상이면 휴가 독촉으로 끝났고 그렇지 않을 때 다시 비교하는 거니까 8 미만 요 자리 거짓일 때는 이미 8 미만인 거 가정하에서 뭐 빼기 뭐 있는 것이 4 이상 요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4 이상이면 휴가 권장 미만이면이라는 건 4 이상이 아닐 때 맞죠? 4일 미만이라는 건 다시 비교할 필요 없죠.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 그렇지 않으면 공백은 따옴표 열었다가 닫으시면 되고 그래서 if 한 번에 참일 때의 값 다시 if 들어가서 조건 비교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그래서 이 중에 알맞은 거 쓰라 했는데 if 함수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요. 논리 함수 시트로 가시고 논리 1번 시트 자, 논리 1번 시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손으로 써볼게요. 이 자리에 총 휴가 일수 이거 빼기 요 유삼호라는 사람의 사용 일수 이거 빼기 이거 했는 것이 요거 빼기 요거 한 것이 8일 이상이면 요렇게 조건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써볼게요. 이 옆에 있으니까 좀 치워놓고 할게요. 자, 조건 비교를 해야 되니까 equal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총 휴가 일수 이거 빼기 이 값이 8 이상이면 조건 비교를 했어요. if는 반드시 비교하시라 했습니다. 비교했고 그거에 대해서 참이면 휴가 독촉 자, 문자니까 다운표 안에 휴가 독촉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if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거짓 자리에 조건식 참 거짓 요 거짓 자리에 if 없이 또 조건 적고 휴가 권장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그죠? ifs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if 조건 비교하러 가서 한 번 더 총 휴가 일수 빼기 사용 일수 지금 선택이 안 되죠. 흰색 십자가 아니면 클릭하시면 안 돼요. 클릭하면 커서가 이렇게 옮겨져 가 버립니다. 커서 다시 뒤로 빼놓고 주변의 거를 선택해서 방향키로 옮기세요. 그죠? 이 값이
이번에는 4 이상인지 비교만 하면 되죠. 8 미만은 이미 이 자리 자체가 8이 아닐 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4 이상이면 휴가 권장, 이것도 아니면 이 자리 자체가 4 이상이 아닌 자리, 4 미만인 자리고, 그러면 공백. 자, 두 번째 했던 if가 닫히면 색깔 빨강색 맞죠? 그 다음 첫 번째 if도 이제 닫고. 자, 이 식을 밑으로 복사해야 되는데, 자, 같은 행에서 가져온 주소 D3번은 D4번, 5번, 6번으로 사용 일수를 바꿔가야 되지만, 다른 전체 모든 계산의 총 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16 이걸 써야 되니까 이 1번 셀은 절대 참조 필요하고, 식 쓰면서 바로 판단되면 바로 F4번씩 눌러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행에 있는 요 주소는 복사하면 다음 행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의 휴가 일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총 휴가 일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니까 고정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 자, 답이 공백이에요. 아까 우리가 휴가 독촉, 휴가 권장, 공백 셋 중에 하나니까 공백이 답이었고요. 식에 문제가 있으면 오류가 나타났을 거고요. 자, 요거를 밑으로 채우면 되죠. 요 밑에가 가지런하게 편편하면, 요대로면 밑에 다른 내용이 더 적혀 있는 거 아니라면 더블 클릭 방법으로 채우셔도 돼요. 그죠? 요 자리 십자 모양 있을 때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이 말은 뭡니까? 다 80점 이상 이뤄야 되는 거 아니죠? 자,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1차, 2차, 3차 점수가 있어요. 자, 1, 2 응시 코드 A-001이라는 사람의 1, 2, 3차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고 싶은데, 자,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럴 때 자, 이 1차, 2차, 3차를 범위로 주면서 여러 범위가 80점 이상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는요, 범위 오지 않아요. 1차 점수가 80점 이상, 하나라도 했으니까 이거 OR 함수 안에서 이거가 80점 이상이거나 2차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3차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1, 2,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이 말은 1차가 80점 이상이든지, 지금 이렇게 제가 적은 글자 자리는 그 셀에 들어있는 숫자 셀 주소가 들어오면 됩니다. 1차 점수가 80점 이상, 2차 점수가 80점 이상, 3차가 80점 이상을 OR 안에 넣으면 한 개라도 80점 이상이면 참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합격, 참일 때 이거,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니까, 자, if의 조건으로 이 OR식 전체가 들어오고, 참일 때 합격, 거짓일 때 불합격,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됐죠? 자, 그 다음 3번. 근무나 출근이, 아까 국어나 수학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 그러면 근무 셀의 값이 80 이상 하고,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이거나 이거 했으니까 어디에 넣을까요? OR 함수 안에 근무가 80점 이상, 출근이 80점 이상,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근무가 80점 이상이거나 출근이 80점 이상 이면서, 또 뒤에 거 이거 하나 만족하면서 뒤에 또 다시 외국어가 90점 이상, 그냥 못 오죠. 조건이 이 조건 하나, 이 조건 하나, 두 개의 조건이 이거면서 이거니까, 이거 만족하면서 이거니까 앞에 뭐 올까요?
AND식이 와서 이 조건식 하나, 그다음 이 조건식 둘, 이 두 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요만큼이 if의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if의 조건식으로 이거 만족하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그래서 참 거짓 자리는 단순한데 조건이 길게 들어갔어요. 자, 4번은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판매량 셀의 값이 150 이상, 이거 만족하고 뒤에 거. 그래서 and라는 함수 속에서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요 조건 만족하고 또 뒤에 조건은 총 판매액 값이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자, 총 판매액 자리의 값이 이상인데 뭐 이상인가 하면 중앙값,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자, 이 중앙값 데이터 안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볼까요? 이게 때문에 안 보이죠, 그죠? 네. 조금 살짝 내려갔고 여기서 밑에 요거 딱 볼게요. 총 판매액이 있고 전체 밑에 있는 전체의 총 판매액, 중앙값은 적혀 있는 거 없잖아요. 그 중앙값은 아무튼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데이터 형태가 자기 화면으로 보시면 돼요. 판매량, 총 판매액 이렇게 적혀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평균 이상이면 하면 에버리지가 오고 중앙값 이상 하면 중앙값 이야기 했었습니다. 중앙값 안에 예를 들어서 20, 뭐 50, 100 이렇게 있어요. 3개의 인수가 들어오면 이거 답은 얼마죠? 정 가운데 있는 거 차례대로 배열했을 때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중앙값이죠. 만약에 에버리지 함수 안에 이렇게 해주면요. 에버리지라는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그게 평균인 거고, 미디언은 차례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중앙값이고, 그래서 총 판매액이 미디언으로, 자, 이 자리 범위는 총 판매액, 모든 총 판매액 범위를, 자, 총 판매액 전체 범위를 넣어주면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 전체 값의 중앙값 이상이면, AND 함수 속에, 자, 조건 비교하면서 여기 함수가 더 필요해서 넣었어요. 자, 총 판매액이 이것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AND 함수 안에 요 조건 비교, 두 번째 조건 비교할 때 이 총 판매액이 미디언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 이상이면, 자, 이만큼이 조건식이죠. if의 조건식으로 if 조건식 참이면요 효자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 뒤에 참 거짓 자리는 단순하게 돼 있죠. 요거 전부 조건식 복잡한 거 잘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함수, AND 함수 속에 다른 함수를 쓰는 구조, 또는 AND 안에 다시 OR 함수가 들어갔고, 또는 AND나 OR 한 개의 함수 안에 여러 조건식이 나열되어지고, 그런 유형별 문제 풀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썼는 거를 기준해서 직접 식을 써보세요. 제가 적어드리는 순서대로 풀이를 해주면서 적은 순서대로 쓰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문장 읽으면서 이 순서가 다 생각이 났으면 if부터 써내려 가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 제가 이렇게 써드리듯이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122페이지에 제가 손으로 쓸 때
쓰는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 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점수가 논리 2번 시트고요. 이 점수 값이 쭉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1위는 대상 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했으니까 순위 구하는 식은 랭크 EQ. 이쪽에 어디 적을까? 여기 적어볼까요? 자, 랭크점 EQ를 이용해서 순위 구하실 수 있죠. 이것까지 제가 안 적어도 되죠? 자, 순위를 구하고 그게 1이면 대상, 2는 금상, 3은 은상, 4는 동상.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되어질 때 추주를 쓸 수 있잖아요. 똑같은 문장인데 추주 없이 if 있으면 자, if를 중첩해서 여러 번 적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추주가 나왔으니까 1, 2, 3, 4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주면 되고요. 자, 특히 추주 랭크 나왔을 때 나머지는 아까 학생 몇 명 있던가요? 있는 등수만큼 나머지는 전부 공백입니다. 자, 학생이 10명 있었으면 랭크 함수의 답이 10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5, 6, 7, 8, 9, 10등을 다 따옴표 열고 닫고 해야지 추주와 랭크 함수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주 함수가 오면 추주 함수 안에 랭크 함수가 왔을 때 1일 때에 적혀질 값, 2일 때 적혀질 값, 3일 때, 4일 때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오류가 생겨요. 요 추주와 랭크 자체만으로 식이 완성이 되려면 쉼표 찍고 학생이 10명이면 자, 하나, 둘, 셋, 4등까지만 했으니까 따옴표 열고 닫고 5등 거, 6등 거, 7등 거 이런 식으로 쭉 다 10번째까지 완성을 시켜야지 추주가 오류 없이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if 에러 없고요. 추주, 랭크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지면 학생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하세요. 학생이 지금 몇 명인지 제가 딱 블럭 했을 때 요 밑에 개수 보이시나요? 작업 그 상태 표시줄에 자, 블럭 딱 했을 때 제 모니터에 글자 힘이 해도 멀리 앉았어도 보세요. 그죠? 십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 둘, 셋, 넷 헤아려도 되지만 그냥 블럭 딱 잡으면 숫자 있는 자리 블럭 딱 잡으면 개수 나옵니다. 자, 10명이에요. 어쨌든 10명이면 이거 10번째까지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닫아야 오류가 없다고요. 추주와 랭크만 주어졌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if 에러가 같이 주어졌거든요. if 에러가 같이 주어지면 우리는 끝까지 안 해도 돼요. 어디까지만 하는가 하면 항상 덜 쓰고 나머지 부분을 if 에러가 처리할 거기 때문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하고 괄호를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1, 2, 3, 4등까지는 오류가 없이 괜찮은데 나머지 등수에 오류가 생기죠. 이 식만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if error라는 함수 속에서 요 수식 그다음 콤마 뭘 할까요? 공백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if error 함수 안에 choose 랭크 식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자, 이 식에 오류가 있다면 공백. 다시 적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식은 if error라는 함수 안에서 이 줄에 다 적을 수가 없겠다. if error라는 함수 안에서 자, choose 랭크 자, 줄 바꿔도 알아보시겠어요? 안 되겠는데. 자, 창을 하나 열어놓고 할게요.
자기 노트에 한번 그쪽 메모해가지고 그걸 보세요. 지금 이따가 지울 테니까. 그래서 if er라는 함수 안에서 choose 랭크 함수식이 오고요. 랭크의 인수는 직접 적으세요. 자, choose 랭크가 와서 랭크의 답이 1에서 10이면 if error 없이도 완성하려면 10개의 인수가 더 적히고 갈로가 닫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if error가 같이 주어졌으니까 자, 대상부터 해서 동상까지 하고 여기서 갈로를 딱 닫으면 choose식 여기서 요만큼으로는 5등 이상부터는 오류가 생기고 오류 생긴 5등 이상부터는요. 이 식이 오류가 있다면 그때는 공백이죠. 네, 공백 처리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if error 속에 자, choose 랭크 함수식이 여기서 여기까지 수식 콤마 거짓일 때 공백. 왜 추주식에 오류가 생기느냐? 추주는 첫 번째 인수가 10개가 오면 10까지 오면 인수가 10개 와야 되는데 4개만 하고 마무리를 했으니까 4등부터는 랭크의 답이 4등부터는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 생겼을 땐 이걸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choose 랭크 2개만 주어지면 끝까지 10개의 따옴표를 열고 닫고 해서 10번째 인수까지를 다 적으시고 if error가 같이 혼합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if error가 처리해 주면 돼요. 적어 놓으시고요. 자, 2번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와 자,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 그러면 left 원서 번호 콤마 1 일단 요 문장 딱 읽으면서 레프트를 딱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거와 자, H12에서 13번에 참조하여 지원 학과를 표시하시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원서 번호에 요 첫 번째 글자 레프트 이용해서 요 번호하고 요 범위하고 범위에 뭘 비교해요? 첫 행을 비교해서 지원 학과를 찾아오는 거.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자, 테이블을 보니까 지금 아까 문제에 주어진 것 중에 hlookup이 있었죠? 자, hlookup 함수와 left가 있습니다. if error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요. 자, 요 테이블 이걸 비교해야 되니까 함수는 hlookup에서 첫 번째 인수는 요 행에 있는 정보 중에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left G3번 셀의 왼쪽 한 글자 이거 하고 hlookup의 두 번째 인수 요 범위하고 비교해서 답으로 올 건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행을 답으로 가져오게 문자네요. 정확히 일치로 하면 hlookup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보통의 hlookup식 형태입니다. 요 문제는. 그런데 자, 문제 문장에 좀 더 있죠. if error로 자, 참조해서 지원학과를 표시하는데 단 오류 발생 시 지원학과에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시오. 자, hlookup식은 언제 오류가 생기는가 하면 오류 생겼을 때 if error가 코드 오류라고 표현하라는 건데 hlookup식은 언제 오류가 생기는가 하면 일치하는 걸 못 찾을 때 이 값하고 비교했는데 일치하는 걸 못 찾을 때 A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오류가 생겨요. A가 M이면 여기 찾아갈 거고 N이면 여기 찾아가는데 A면 없죠. 그러면 오류 생기는 겁니다. 일치하는 거 못 찾으면 오류가 생기고요.
자, 그러면 오류 생겼을 땐 코드 오류라고 표현하라 했으니까, 자, equal if 에라 안에 이 계산식 콤마 코드 오류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식부터 쓸 줄 아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if 에라는 다른 함수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추주가 잘 돼야 되고 hlookup이 잘 돼야. 자, 이걸 다 한 다음에 이 식에 오류가 있을 땐 if 에라로 처리하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if 문제 유형 중에 대부분은 뭐가 뭐이면, 그래서 아까 국어가 80점 이상이면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뭐가 뭐이면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국어 셀이 이상이다 80점,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는 그런 형식으로 문장이 뭐가 뭐와 비교되면 이라고 표현이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요대로 식을 써주면 돼요. 근데 자, 지금 이제 3번 4번은 뭐가 뭐이면 이렇게 표현 안 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문장을 바꿔서 요 표현으로 바꿔내야 돼요. 나중에는 자꾸 풀다 보면 유형으로 외워지겠지만 일단은 처음부터 그거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총 판매액이 많은 5개, 이거를 조건으로 표현해내야 돼요. 자, 지금 if와 라지가 주어졌습니다. if와 랭크가 주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if와 라지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자, 문제 의미는 이해되셨죠?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데이터를 볼게요. 자, 요 판매 총액 값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5개라는 건, 자, 우리 라지 함수가 주어지면 라지는 뭐 해주죠? 라지는 범위 K번째 해서 K번째 큰 값을 찾아와 주는 거예요. 자, 아무 자리에나 제가 그냥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 이해를 할게요. 자, 라지로 이 범위 중에서 자, 5번째 큰 값 해주면 요 숫자들 중에 5번째 큰 숫자, 요거 5번째라고 그 답을 가져오는 게 라지예요. 라지의 결과는 여기 있는 값들 중에 5번째 큰 값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가 해결해 준 결과물하고, 자, 내가 여기 많은 5개, 판매 총액이 많은 5개가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재생산, 그렇지 않으면 생산 중단이라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할까? 라지가 찾아낸 이 값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라는 건 이 값이 이것과 비교되어져서 어떻게 되면 돼요? 이 값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5번째 큰 값 그거보다 더 크든지 아니면 같아도 되죠. 라지가 구해준 건 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과 비교되어지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써보면 요거 없다고 보고, 자, 이런 글자 없더라도 이런데 아무 자리나 쓰는 거 아니니까, 그죠? 자, 요 자리에 이 셀의 값이 C17번 셀의 값이 크거나 같으면 돼요. 뭐보다? 라지가 찾아낸 라지 요 범위 콤마 몇 번째요? 5번째. 왜 5번째 큰 값을 찾는지 아시겠죠? 이 범위 중에서 5번째 큰 값을 딱 찾아 놓은 다음에 라지로 그 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에 속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if 하면 요거를 조건식으로 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근데 만약에
함수가 랭크가 주어지면요. 요 자리에 이 문제에 같이 사용하라는 함수가 if large가 아니라 if 랭크고 문장은 똑같아요. 랭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순위죠. 그러면 랭크로 요 값이 이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등인지 순위를 구하면 요거 몇 등이다. 1, 2, 3, 4 그런 답이 나오죠. 그럼 뭐냐면 요에다 적어볼게요. 자, 이 값에 대한 순위를 먼저 구해요. 랭크점.eq 함수를 이용해서 요 800만 이 숫자가 몇 등인지를 구해서 자, 많은 5개라는 건 뭐와 비교할까요?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큰 거 1등으로 하는 순위를 구할게요. 큰 걸 1등으로 하는 순위를 구했을 때 1등부터 5등까지 1등부터 5등까지니까 5라는 값보다 어때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죠. 자, 요것은 요식은 요것에 대한 순위를 먼저 구했어요. 요 순위 값을 많은 5개니까 5등까지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라지가 주어지면 라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몇 번째 큰 값, 이 범위 중에서 5번째 큰 값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요 라지가 찾아준 요 값을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할까 생각해 보면 요 값이 라지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순위가 5 이하이면 이거는 판매 총액이 5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가 뭐가요? 요 레코드에 있는 이 값이 우리가 국어에서 주어가 이 사람의 요 제품의 정보가 앞에 옵니다. 이거의 순위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앞에 왔어요. 함수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 그런 건 정한 거 없어요. 그죠? 자, 왼쪽에 이 레코드의 정보가 와주면 돼요. 판매 총액의 순위가 왔으면 그 순위 값이 5 이하면 되는 거고 자, 판매 총액 자체가 왔으면 자, 5번째 큰 값을 구해가지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요게 둘 다 조건식입니다. 이걸 조건식으로 해서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if 함수 구문 완성하시고요. 요거 2개 적어 놓으시고 완성하시면 돼요. 문장에서 뭐가 뭐이면 뭐가 무엇과 비교되면 이라고 표현 안 됐어도 그 의미, 많은 5개라는 것의 의미를 주어진 함수에 맞춰서 풀어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됐으면 사실 4번도 같은 내용이죠.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총점이, 자, 총점 셀이, 총점 값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건 지금 max, min이 주어졌네요. max를 이용해서 구한 최대값하고 어떠면 돼요? 총점이 최대값하고 같으면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총점의 값이 최대값 구했는 것과 같다면 자, 한번 if까지 다 써볼까요? 자, 총점의 값이 최대값하고 같다면 최고 점수. 자, 그렇지 않으면 또 결론이 바로 난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비교합니다. 이러면 최고 점수, 그렇지 않으면 최저 점수, 나머지 최고, 최저 말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공백 세 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if 들어가서 이번에는 총점의 값이 최저 점수 min 최저 점수하고 같으면 최저 점수 제가 생략했다고 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이거 다 적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니까 공백은 따옴표 열고 닫고 요 if가 닫히고 이 if가 닫히고 요 식에서 보여드리면 쉽게 할 때는 요 fx 요거 눌러주면 함수 인수창이 열리거든요.
요 자리에다가 썼어요. 자, 함수 구조가 단순하면 여기다가 써버리거든요. 조건식 우리가 쉼표 찍어서 하나하나 표현했던 거. 자, 요거 if 함수 안에 요거 쉼표, 참일 때 요거 쉼표, 거짓일 때 이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if 함수의 인수가 3개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거짓일 때 다시 새로운 if 구문이 들어간 거예요.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릴까요? if의 조건식으로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새로운 if 구문이 들어간 거예요. 이 창을 열어서 예전에는 함수 인수창 이걸 열어서 했는데 이거 열어서 하면 자, 요 3칸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때 다음 if의 경우에 또 다시 새로운 창을 또 열어야 돼요. 그래서 구조가 단순하게 아주 간단한 함수 문제 풀 때는 요거 열어서 하는데 함수가 더 복잡해질수록 이거 열어서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인수창 안 열고 우리가 쭉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 구조 하에 있는 거예요. 조건식, 참, 거짓. 어떤 if도 다 이 구조 하에 있어요. 요 밑에 if 구조 적을 땐 여기에 제가 클릭 딱 하면 다시 창 열려서 두 번째 if가 조건식,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열리면 다 어쨌든 그 구조 안에 다 들어가져야 돼요. 그 구조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설명이 어렵거나 하면 다른 문제 더 풀러 가지 말고 지금 요 2개 시트에 있는 if 함수 문제들 그걸 충분히 푸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용을 하러 기출문제 풀러 가는 겁니다.